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임금님께 진상할 귀하디귀한 백청 꿀단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호송 책임자인 강포교의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자고로 나라 물건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하였거늘 이 대담한 도둑놈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허 물러서거라. 이 빗자루 귀신이 꿀맛을 보려고 장난을 치는 것이니 내가 이 퇴마 빗자루로 요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포졸들이 범인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웬 허연 수염의 노인이 마당에서 빗자루를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이 난장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젊은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 노인의 며느리 연하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헤치는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번님들은 지금 어디서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볼 무대는 조선 팔도에서 꿀맛 좋기로 소문난 깊은 산골의 꿀단지 주막입니다. 이곳은 평소엔 나그네들의 쉼터이지만 1년에 딱 한 번 임금님께 올릴 백청꿀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변하지요. 백청이라 하면 백년 묵은 고목에서만 채취한다는 아주 귀한 보물 중의 보물 아닙니까?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단지를 열지도 않았는데 주막 사방 심리에 단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귀한 물건을 지키기 위해 관아에서 제일 간다는 강포교와 장정 포졸들이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꿀단지가 사라졌으니 이건 분명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소행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요.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마을의 자칭 탐정 박진사입니다. 박진사는 원래 입만 열면 장군이요. 손만 뻗으면 도술사라 자칭하는 분인데 오늘은 웬 서양 유리 알갱이를 들고 나타나서는 돋보기 수사법이라는 요상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에헴, 이복의 강포교, 나를 믿어보게나 내 이 서양 유리는 숨어있는 귀신의 꼬리까지 다 찾아내거든. 박진사는 며느리 연하가 챙겨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는 마치 대단한 사냥개라도 된 양 마당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합니다. 사실 연하는 한양간 남편을 3년째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간 뒤 소식이 없지만 연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연하의 눈은 예사로운 눈이 아닙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흙먼지 하나, 나무옹이의 결 하나에서도 진실을 찾아내는 심한을 가졌거든요. 연하는 지금 시아버지가 벌이는 소동을 방패 삼아 주막의 진짜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주막 주인은 마당에 엎드려 아이고 나으리. 저는 억울합니다. 귀신이 항아리를 통째로 삼킨 것이 분명합니다 하며 연신 머리를 바닥에 찧어댑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에는 주막 주인의 옷소매에 묻은 아주 미세한 하얀 가루가 보였습니다. 저것은 분명 담벼락을 바를 때 쓰는 석회 가루인데 주막 주인이 왜 저걸 묻히고 있을까 연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과연 박진사의 빗자루 춤이 범인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하의 고유한 관찰이 먼저 진실을 낚아챌까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생각 좀 해볼까요? 밖에서 문을 잠그고 안에는 포졸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항아리가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벽을 뚫었을까요? 아니면 천장에서 줄을 내렸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귀신 타령을 하며 주막 근처에도 못 오고 있답니다. 이제 박진사와 연하의 합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과연 다음 장면에선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강포교는 잔뜩 독이 올라서 포졸들을 닥달하는데 우리 박진사는 여유만만하게 돋보기를 닦으며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어허, 다들 물러나거라. 이서양 유리가 범인의 지문은 물론이고 그놈이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다 보여줄 것이니 말이다. 박진사는 코끝에 돋보기를 걸치고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마치 땅에 떨어진 엽전이라도 찾는 사람처럼 킁킁거립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낄낄거리지만 강포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진사의 뒤를 따릅니다. 어르신, 정말 뭐라도 보이십니까? 박진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돋보기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보게나. 여기 이 먼지의 결이 비뚤어지지 않았나? 이건 분명 빗자루 귀신이 꼬리를 휘저으며 지나간 자국이로다. 먼지 하나에 귀신의 꼬리라니. 박진사의 수사는 산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시각 며느리 연하는 방 밖에서 주막의 구조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에는 시아버지가 놓치는 아주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자물쇠는 밖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아리가 나갈 길은 단 하나. 땅속 아니면 벽뿐이지 않겠습니까? 연하는 주막 뒷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벽면에 칠해진 석회의 상태를 손끝으로 느낍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벽이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유독 차갑고 축축한 곳이 한 군데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그곳에서 멈추어 서서 바닥을 내려다봅니다. 어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 벽 밑에 흙만 유독 짙은 갈색을 띠고 있을까? 연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손가락 끝으로 그 틈새의 흙을 살짝 훑어봅니다. 흙내음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백청꿀의 들큼하고 진한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문틈 사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 꾸물거리는 작은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지요. 바로 개미였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아니 수백 수천 마리의 새카만 개미들이 마치 군대의 행렬처럼 줄을 지어 그 좁은 틈새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정직합니다. 세상 그 어떤 도둑보다도 단내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놈들이지요. 연하는 그 개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개미들은 방바닥을 가로질러 구석에 놓인 낡고 거대한 궤장 밑으로 끊임없이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귀신이 아니라 바로 저 궤짝 뒤에 숨어 있었구나. 연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벽을 허물고 항아리를 뺀 것이 아니라 벽 자체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때 방 안에서는 박진사의 소동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놈 주막주인아. 너 어제 항아리 옆에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내 돋보기에 내 놈의 검은 속마음이 비치는구나. 박진사가 주막주인의 얼굴에 돋보기를 들이대자 주막주인은 눈이 커져서 뒤로 자빠집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무얼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잠만 잤습니다요. 주막주인의 눈동자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고 소매 끝에서는 하얀 가루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가 미리 일러준 대로 주막 주인의 소매를 가리키며 호통을 칩니다. 이 하얀 가루는 무엇이냐? 이건 분명 귀신이 남긴 흔적이 아니냐? 강포교가 달려들어 주막 주인의 소매를 낚아챕니다. 정말이구나. 이건 석회가루가 아니냐? 방의 벽을 수리할 때 쓰는 가루가 왜 내 몸에 묻어 있단 말이냐? 주막 주인은 이제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연하는 이 틈을 타 시아버지에게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버님, 저기 저 구석에 놓인 커다란 괴짝이 수상합니다. 귀신이 저 괴짝 속에 보물을 숨겨두고 잠든 모양입니다. 박진사는 빗자루를 번쩍 치켜들고 괴짝으로 달려갑니다. 요놈 요무라. 감히 임금님의 단맛을 탐내다니. 내 이 빗자루로 내 놈의 뼈마디를 다 쓸어버리겠노라. 박진사의 요란한 기합소리와 함께 빗자루가 괴짝을 후려칩니다. 쾅소리와 함께 괴짝이 옆으로 밀려나는데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괴짝이 서 있던 벽면이 마치 문처럼 뒤로 쓱 밀리며 그 안에서 끈적한 황금빛 액체가 줄줄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포교와 포졸들이 달려들어 벽을 뜯어내니 그 안에는 수건으로 겹겹이 쌓인 사라진 백청 꿀단지가 떡하니 모셔져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 이놈이 항아리를 훔쳐 빼돌릴 시간이 없으니 미리 벽을 깎아 비밀 공간을 만들고 괴짝으로 위장해 두었던 것이지요. 주막 마당은 그야말로 정적이 흐릅니다. 강포교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에 붙은 관아의 봉인을 확인하더니 이내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내 이놈 주막 주인아. 이래도 귀신의 소행이라 우길 셈이냐. 주막 주인은 이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입만 벙긋거립니다. 아니, 나으리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놈의 변명이 가관입니다. 자기는 그저 꿀 향기가 너무 좋아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냄새를 가까이서 맡고 싶었을 뿐이랍니다. 향기를 맡으려고 벽을 뚫고 비밀 공간까지 만들었다니 이걸 믿으라는 말입니까? 강포교는 가차없이 주막 주인의 뺨을 후려칩니다. 이 고얀 놈이 어디서 끝까지 수작질이냐? 내 놈의 탐욕 때문에 내 목숨은 물론이고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나라법의 심판을 받을 뻔했느니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주막 주인의 팔을 꺾고 오랏줄을 댑니다. 주막 주인은 그제야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아까 귀신 타령하며 울던 소리보다 100배는 더 큽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이구 저 무서운 놈,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국밥을 말아주더니 속으로는 나라 물건을 훔칠 궁리만 하고 있었구나. 박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에 큰 화가 닥칠 뻔했네. 박진사는 이때다 싶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관중들 앞으로 나섭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 이서양 유리가 범인의 심장 박동까지 읽어내고 이 빗자루가 놈의 퇴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사실 박진사도 속으로는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만약 며느리 연하의 추리가 틀렸다면 자기는 지금쯤 강포교의 칼날 앞에 서 있었을 테니까요. 박진사는 슬쩍 며느리를 돌아봅니다. 연하는 그저 조용히 돋보기를 건네받아 소매로 닦고는 시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아버님, 이제 강포교 나으리께 가서 남은 항아리들도 안전한지 확인하시라 하십시오. 그래야 아버님의 공이 더 빛날 것입니다. 박진사는 무릎을 탁 치며 다시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포교 나으리어서 남은 항아리들도
확인해 보시오. 빗자루 귀신이 한 놈이 아닐 수도 있으니 말이오. 강포교는 이제 박진사를 신선 보듯하며 허리를 굽힙니다. 어르신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어서 확인하라. 포졸들이 나머지 방들도 샅샅이 뒤지고 백청의 안전을 확인하자 주막은 그제야 평화를 되찾습니다. 연하는 주막 주인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구나. 달디단 백청꿀이 결국 저 사람의 인생을 쓴맛으로 바꿔놓았으니 말입니다. 연하는 시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사발 하시지요. 박진사는 싱글벙글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흔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사는 연화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연화야, 너는 어떻게 그 벽 뒤에 항아리가 있는 줄 알았느냐? 연화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아버님, 개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막 주인은 석회로 벽을 발라 냄새를 막으려 했지만 꿀의 진한 단내는 흙을 타고 스며나오기 마련이지요. 개미들이 유독 그 벽 밑으로만 줄을 지어 가는 것을 보고 확신했사옵니다. 박진사는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짐짓 엄한 표정을 짓습니다. 역시 내 지도를 받은 보람이 있구나. 다음에도 이 시아비가 수사를 할 때 내가 옆에서 보좌를 잘 하도록 해라. 연하는 그저 내 아버님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 기막힌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수사극. 과연 한양간 남편이 돌아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허풍쟁이 시아버지와 그림자 탐정 며느리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꿀단지 사건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마을의 영웅이 된 박진사와 지혜로운 며느리 연화에게 또 다른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번 무대는 마을 어귀를 든든하게 지켜온 수령 500년의 거대한 느티나무입니다. 이 성스러운 나무가 밤마다 여인의 처연한 울음소리를 내며 온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만 되면 나무 근처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흐느낌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해만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요강을 방에 들여놓으며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못합니다. 이건 분명 산신령님이 노하신 거다. 아니면 예전에 억울하게 죽은 과부의 넋이 나무에 붙은 게 분명해.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박진사의 집으로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어르신 제발 그 신통방통한 서양 유리와 퇴마 빗자루로 우리 마을 좀 살려주십시오.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박진사는 꿀단지 사건으로 어깨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무 귀신 정도야 내 돋보기 한 번이면 정체가 탄로나고 이 퇴마 빗자루 한 번이면 산 너머 이웃 마을까지 도망갈 것이니. 하지만 여러분, 박진사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밤마다 들리는 그 괴상한 울음소리에 박진사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며느리 연화의 방 근처에서 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며느리 연화는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귀신이 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우리에게 무언가 절박한 할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와 함께 가보시지요. 연화의 눈에는 이 기괴한 현상 뒤에 숨은
인간의 비릿하고도 추악한 욕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박진사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퇴마 빗자루를 번쩍 든 채 위풍당당하게 느티나무로 향합니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당당한지 진짜 도사라도 된 듯한 모양새입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한 박진사는 괜히 헛기침을 크게 하며 나무 주위를 뱅뱅 돕니다. 이놈 요무라 감히 마을 사람들을 겁주다니 당장 정체를 드러내지 못할까. 박진사는 돋보기를 나무 껍질에 바짝 들이대고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까지 감시하듯 노려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지요. 어르신 뭐 좀 보이십니까? 강포교까지 나서서 묻자 박진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돋보기를 이리저리 돌립니다. 이 나무 껍질에 귀신의 눈물이 묻어 있구나. 하지만 그건 사실 아침 이슬이었는데 박진사의 눈에는 귀신의 눈물로 보였나 봅니다. 이때 며느리 연하는 조용히 나무 아래쪽의 흙을 살핍니다. 어라, 누군가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줄기 사이로 아주 미세한 명주실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하는 그 실을 따라 시선을 아주 천천히 옮깁니다. 실은 나무 꼭대기 구멍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님, 저 나무 구멍 속에 귀신이 숨겨둔 아주 무서운 요물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어서 빗자루로 저 구멍을 사정없이 쑤셔보십시오. 박진사는 신이 나서 빗자루를 치켜듭니다. 오냐, 이놈 거기 있었구나. 박진사가 빗자루를 구멍 속에 넣고 마구 휘젓자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나더니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귀신의 보물이 아니라 대나무 통과 기묘하게 연결된 명주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강포교가 달려들어 대나무 통을 확인합니다. 대나무 통 안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구슬픈 소리를 내는 장치가 되어 있었고 명주실은 저 멀리 담벼락 너머 최 부잣집 하인의 방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바람이 불 때마다 하인이 실을 당겨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나게 조작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최 부자가 왜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연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무 뿌리 쪽을 더 깊이 파보라고 권합니다. 포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자 그 안에서 낡은 괴짝 하나가 나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세상에나 마을 사람들의 땅 문서와 가짜 계약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 이놈이 마을을 흉흉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겁주어 쫓아내고 그 땅을 헐값에 가로채려 했던 것이지요. 귀신 소동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비겁하고도 치밀한 속임수였습니다. 강포교는 노발대발하며 최 부잣집으로 폭풍처럼 달려가 최 부자와 그 하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입니다. 이 고얀 놈들아, 감히 신성한 느티나무를 이용해 백성들을 기만하고 재산을 탐내다니 너희는 이제 국법의 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박진사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진사는 어깨가 으쓱해서 돋보기를 옷소매로 쓱쓱 닦으며 허풍을 떱니다. 그렇고 말고 내 돋보기가 나무의 속마음까지 다 읽어내고 이 빗자루가 숨어있던 실타래를 찾아냈으니 범인이 도망갈 구멍이 있겠나. 연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며느리가 사고뭉치 시아버지를
마을의 구세주로 만들었군요. 세상에 귀신보다 무서운 건 결국 인간의 뒤틀린 탐욕이라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꿀단지 도둑부터 우는 나무의 비밀까지 우리 박진사와 연하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기막힌 사건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양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명수사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와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